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림검 기본 개념 강의 26번째 시간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와 무장 독립 투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1930년대 이후부터 광복까지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일제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괴롭혔고 그에 대한 우리의 저항은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1930년대 이후 완전 전쟁 미치광이가 되는데요. 이는 1929년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경제 대공황 때문이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로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됐고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침략 전쟁이었어요.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 전쟁까지 그야말로 전쟁에 미쳐버린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내선일체 사상을 내세운 황국 신민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내선일체란 내는 일본, 선은 조선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일본인이라고 인식해야 일본을 위해 싸울 거 아니겠어요? 일본은 이를 노려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겠다는 황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하게 했고요. 궁성을 향해 절하는 궁성유배 역시 강요했습니다. 또 전국 각지에 신사를 세워 일본 신에게 절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함은 물론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까지 강요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일제의 통치는 우리의 민족의식을 뿌리 뽑으려는 민족 말살 통치였습니다. 거기에 언론을 통제하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했고 보통학교의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꿨는데요. 이 국민학교의 플레임이 바로 황국신민학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1990년대까지 사용됐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편 이 시기 일제의 경제 수탈은 극에 달해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기 위한 병참기지화 정책을 실시했고요. 일본 방직업에 필요한 원료 생산을 목적으로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남쪽엔 면화를, 북쪽엔 양사육을 강요한 정책을 말합니다. 거기에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 한국의 인력과 물자를 무자비하게 수탈했는데요. 지원병, 징병, 학도지원병 등 다양한 명목을 붙여 강제로 한국의 청년들을 군대로 끌고 갔고요. 강제징용으로 한국인의 노동력을 수탈함은 물론 여성들 역시 근로정신대로 끌고 가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심지어 일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무자비하게 유린했는데요. 이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한국의 여성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일제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만행을 부정하고 공식 사과나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 대목입니다. 또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쌀과 놋그릇, 심지어 숟가락까지 뺏어갔던 암흑의 시기. 정말로 1930년대 이후의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흑의 시기에도 우리 민족은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럼 과연 이 시대 때 저항의 역사는 어땠는지 국외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시기 국외의 독립운동은 크게 만주에서의 독립전쟁과 중국 관내에서의 무장투쟁,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만주 지역의 무장독립전쟁입니다. 일본군이 만주사변으로 만주 지역을 점령하자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며 이때부터는 한국과 중국이 연합하여 한중연합작전으로 일본에 맞섰습니다. 이 중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쌍성부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한국 독립군은 한국 독립당에서 만든 군대로 한국 독립당은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에서 나온 당입니다. 왜 제가 지난 시간 독립군의 삼부통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북만주에는 혁신의회가,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중 혁신의회에서 만든 당이 한국독립당이고 그 군대가 한국독립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만주의 국민부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이 국민부에서는 조선혁명당을 조직했고요. 군대로 조선혁명군이 활약했습니다. 이때 조선혁명군을 이끈 건 양세봉으로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군들도 일본군의 계속적인 탄압에 더 이상 만주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졌고요. 이에 만리장성 이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만리장성 이남을 통상 중국 관내라고 해요. 이러한 중국 관내에서는 특히나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중요합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 만들어진 최초의 조선인 무장 독립군이었어요. 근데 김원봉? 혹시 의열단의 그 김원봉? 네, 맞습니다. 1920년대 의열단을 만들어 활동하던 김원봉은 개인의 암살과 테러 등으로는 일제에 맞서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중국 관내로 들어와 독립운동 연합 세력인 민족혁명당을 창당했고요. 이는 이후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사조직이 바로 조선의용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의용대가 중국 관내 최초의 조선인 무장독립군이었다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근데 이 조선의용대가 이후 두 세력으로 나뉘게 돼요. 이 중 한 계열은 화북지대로 이동해 예난에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조선독립동맹을 조직했고요. 이러한 조선독립동맹의 중심 인물은 김두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독립동맹에서는 군사조직으로 조선의용군을 창설했고요. 이러한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한편 조선의용대에 남아있던 김원봉을 비롯한 또 다른 세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군대인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제가 왜 1910년대 강의에서 임시정부가 내부 분열로 진통을 겪다가 1931년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개최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때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의 주요 활동으로는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가 있는데요. 이봉창은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지만 아쉽게도 실패했고요. 윤봉길은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이 홍커우 공원에서 개최한 전승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해 일본인 고관을 살상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러한 윤봉길의 의거를 보고 당시 중국의 지도자인 장제스는 4억 중국인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인 한 명이 해냈다고 격찬했고요. 이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윤봉길의 의거 이후 일제의 탄압과 감시는 더욱 심해졌어요. 이에 상하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8년간의 긴 대장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0년 충칭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군사조직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광복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이었던 한국광복군은 창설 후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조선의용대 세력의 합류로 군사력이 강해진 한국광복군은 영국과 연합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공동작전을 벌였고요. 미국의 전략정보국인 OSS와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건국강령을 발표해 건국을 준비했는데요. 이때 임시정부가 내세운 건 바로 삼균주의였습니다. 삼균주의란 조소왕이 주장한 정치사상으로 정치와 경제, 교육의 균등을 이루자는 주장이었고요. 이와 함께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제의 패망이 가까워오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건국을 준비했는데요. 이 중 김두봉의 조선독립동맹은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공화정의 수립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 건국동맹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또한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독립동맹, 그리고 조선건국동맹 모두 공화정 중심의 민주주의 국가를 꿈꾸고 있네요.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점점 우리의 독립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1930년대 이후의 민족말살 통치와 그에 저항하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혹했던 시기였는데요. 이 힘든 시기를 살아내주신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수호운동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